천천히 와 하고 고함 빽 질러도 헤헤 웃어버리네 요것들이. 난 우리 손주 말고는 다른 애기는 안 보이는데 자꾸 아는 척하고 사탕 쥐어주고. 나도 참 늙었는지 별일이야. 애기들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애기 안전 도우미가 어머니한테 딱 맞나 봐요. 이건 얌전한 사람한텐 힘들죠. 참 어머니 예전엔 막 머리채 잡고 길 한복판에서 싸우고 그러셨다면서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거 보시고 저 죽는다고? 제가 이 말을 하니 어머니 표정이 쓸쓸해지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내가 실언을 했구나 싶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가, 세상이 참 모진 거야. 지금 나랑은 상관없어 뵈서 모르지만 여자한테 남편 울타리 하나 있고 없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너는 모를 거다.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아이 셋 데리고 살려니 힘이 들고 마음부터 막막하더라. 그런데 말이다. 세상이 이미 망인을 보듬어 줄 것 같니? 천만에. 남편 친구 후배란 것들이 생각하는 척 대단치도 않은 애들 물건 싸나르며 은근슬쩍 추파 보내더라. 더러운 것들. 내 아직도 이가 갈린다. 그전까진 언감생심 함부로 말도 못 붙이던 동네 여자들은 은근슬쩍 무시하면서 남편 있는 지들이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먹거리 뺏어가더라. 친남편하고 같이 먹는다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우리 애들 먹일 음식을 퍼가더라. 애랑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며 친남편 좋아하는 거라며 없는 집 살림 뜯어가더라고. 그래, 내 그것들이 범접을 못하게 그것들보다 더 독해졌지. 내가 처음 시작한 게 생선 장사다. 34세 생선 장사로 시작했어. 오늘 안 팔리면 우리 애들 먹이고 적당히 말려서 팔고 무엇보다 그 냄새가 보호막이 되어주는 게 좋았어. 남편 그늘 밑에서 뽀얗게 애기 키우던 물정 모르는 여자 냄새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초본데도 장사에 이골란 그 냄새가 내게 꼭 필요했던 거였거든. 그러니 내가 남편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돌더라. 내가 팔자가 드세서 뒤로 요사를 떨었고 남자가 못 버티고 죽은 거라더라. 아가, 그런 거짓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걸랑 초장에 싹을 싹둑 잘라버려야 한다. 입으로 옮겨다니면서 커지고 실실거리며 웃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고 우리 애들은 아버지가 달라져 버려. 그리고 잡을 때는 요란스럽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흉측하게 굴려버려야 한다. 내 이야기를 입에 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돌고 돌아 우리 애들 귀에 안 닿는다. 내가 혼자 몸으로 그런 소문에 휩쓸리면 우리 애들은 더한 봉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아가.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신혼 첫날 밤 남편이 해준 이야기가 이해가 갔습니다. 누님과 남편을 키우느라 어머님 스스로 독하고 못된 분장하며 사신 겁니다. 사실 그즈음 어머님 표정도 많이 풀리고 너그러워 보이기는 했습니다. 눈빛은 형형했지만 예전처럼 툭툭 쏘아붙이기보단 다정함이 많이 배어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널목에 깃발 들고 서 계시며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푸신다는 게 아침 음주 차량이라던가 못된 것들을 2달에 한 번꼴로 색출해내시며 도끼가 그쪽으로 빠진 것 때문도 있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과속 방지턱 넘는 것만 봐도 딱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회식 다음날 채 술이 안 깬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다가가서 안색 보고 말 한마디 시켜보면 아직도 술 냄새가 퐁퐁 난답니다. 그러면 일단 키 빼앗아서 냅다 경찰에 신고하신다는데 뒷탈이라도 있을까 걱정하며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근심스럽게 바라보자니 순간 얼굴이며 눈빛이 어찌나 희번뜩하던지 그런 어머니 기세에 눌려 경찰 올 때까지 입씨름하다 단속에 걸리는 것이죠. 애들 다 직장 만나 오순도순 사니 이제는 뭐 누가 뭐란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다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똥밭에 굴러야 살 것 같았어. 어머니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하게 살래요. 할 말하고 화낼 때는 거침없이 나가기도 하고 진심으로 어머님 삶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엄지척을 올리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태도에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죠. 아서 너는 그런 일 없어야지. 그래 동철이 오토바이 없앴잖냐.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조심해야지. 아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저 남편 그늘에서 이쁘게 살아라. 나는 베린 몸이고 원래 성질이 지랄스러워서 딱 맞았어. 너는 죽었다 깨나도 못 견딘다. 내가 원래 장군 사주로 어릴 때부터 성질머리 하나는 타고났어. 내가 그걸 갈고 닦은 거야.
내가 머리도 얼마나 신경 쓰는데 머리가 축 처지면 이애미가 또 세상 순해 보여요. 딱따구리 마냥 위로 한 꽃 쳐올려야 싸나워 보이지.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살기 위해 가시로 중무정하고 따뜻한 속털로 자식들을 보듬는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처럼 어머니가 드세질수록 누님들과 동철씨는 동글동글하게 자랐겠고 누님과 동철씨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남들에게 독하다고 소문난 곱지 않은 말로 시비 거는 듯 돌려세워 기어이 사과를 받아내고야 마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당한 서러움을 혼자 울며 삭히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치욕스럽게 되돌려주며 어머니는 그렇게 풍문 속에서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릴 봉변을 당하게 되는 독한 여자로 자신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형사 뺨치는 눈썰미로 동네 학부형들의 스타로 거듭난 것은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겸사겸사 병설 유치원 꼬마들과 옆에 있는 초등학생들 지켜주신다고 횡단보도에 깃발 들고 서 계시다 이상한 놈을 발견하셨다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사람을 곱게 정면으로 보지 않고 곁눈으로 보는 자가 필시 뭐가 있어도 있다는 것이었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한 저학년 여자애에게 수상한 남자가 길을 묻는 척하며 말을 걸더니 그 등굣길에서 돌려 세우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눈을 치켜뜨며 그 앞을 막아섰답니다. 보소! 학교 가는 애 붙들고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 서요. 아가, 이리 오련? 하니 아이는 어머니께 오려는데 남자가 손을 붙들고 안 놓아주더라는 거죠. 이것 봐라 싶은 어머니가 살살 걸어가며 아이를 오라고 부르고 놈의 눈은 똑바로 응시하며 접근하는데 요놈이 갑자기 아이를 들쳐매고 튀더랍니다. 어머니도 그 길로 쏜살같이 놈을 쫓아 뛰는데 정적인 격투기에는 능하셔도 육상은 많이 딸리셨던지라 놓칠세라 깃발을 치켜들고 모든 세상의 신들에게 아이를 구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냅다 던지셨는데 이 깃발이 어머니 생각과는 다르게 아래로 꽂히더랍니다. 어머니는 머리통이나 등짝을 맞추시려고 했다는데요. 아래로 꽂혀버려서 아이고 틀렸구나 싶었는데 그게 요놈 발에 탁 걸려 들어버린 것이었죠. 놈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는 다시 추격해 놀라서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얼른 뺏어들고는 냅다 축구공처럼 놈을 차고도 성이 안 풀려서 아이를 등에 업고는 두 손으로 쥐어뜯고 밟으며 난리를 치셨답니다. 신고해! 경찰에 신고해! 경찰! 경찰! 하며 아글아글 쓰셨다는데 초등학교 앞길에서 약 30m 떨어진 파출소까지 어머니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 경찰이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놈을 잡고 평상시 알던 모습이 아니라 희번뜩한 어머니의 기세에 놀라 선뜻 말을 못 붙였다는데 처음에는 소매치기 잡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뉴스에더나 보던 놈을 목도하며 경멸감에 흥분한 어머니가 죽일 듯이 달려들어 쥐어뜯는 바람에 놈이 코피를 질질 흘리며 경찰 뒤로 숨었고 여자애를 납치하려 했다는 어머님의 증언에 따라 일단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아이를 살펴보시고 적당히 달랜 후 선생님께 말씀드려 어머니 불러 같이 있으라며 학교를 들여보내고 쫓아가셨는데 끝까지 신상 안 불고 입 다물고 있던 놈이 어머니가 들어가자마자 순순히 주소를 부는가 하면 그동안 어머니한테 맞아서 코피 난다고 고소하겠다며 저 할망구 누구냐 난리를 치던 그 나쁜 것은 어머니가 파출소에 당도하자마자 코피는 사실 깃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로 넘어져서 그런 거라고 고소는 무슨 고소냐며 말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조서는 작성하면서도 끝까지 그냥 길 물어보던 거라며 발뺌하던 놈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서는 바로 경찰서로 실려갔습니다. 아이 엄마가 달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러냐며 집으로 오신 어머니는 그 길로 한참을 앓으셨습니다. 당시 칠순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는데 그 일을 기점으로 어머니가 확실히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한편으론 이제 남의 집 할머니처럼 평범해진 것인데 꼭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어머니는 나도 이제 끝났나 보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머니 진맥께서 보약까지 드려봤지만 통 기력 없는 모습에 마음이 좋질 않았는데 남들은 어머니께 얼굴 좋아 보인다 인사하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기도 예전 같지 않던 어머니는 유독 뉴스에서 범죄자가 나오면 울컥울컥 기력을 찾으시곤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본인의 운명을 예감하셨는지 나약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아가, 나 이제 다 했나 보다. 어쩔까나. 대문 밖으로 나가기가 싫으네. 다 끝났나 보다. 나도 힘이 있어야 성도 나는 법인데
힘이 없으니까 성내기도 힘들어. 어쩐다. 이러다 가려나 보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며 약해져가는 어머니를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제 그냥 평범해지는 거죠. 어머니가 70이신데 언제까지 날아다니실 줄 아셨어요. 이제는 편안히 그냥 저랑 집에서 과자나 먹으며 뒹굴거리며 놀아요. 요새 드라마도 재미난 거 많아요. 저기 깎아놓은 밤돌 같은 배우들이나 보며 놀아요. 인생 별거 있나요? 그려. 나도 이제 70이구나. 꺾일 때도 됐지.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가시던 듯한 어머니가 마지막 불꽃을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고등학생 때였죠. 연년생으로 큰애 2학년, 둘째 1학년 각각 다른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둘째가 누구에게 맞았는지 입술이 터지고 뺨에 멍도 들고 옷이 찢긴 채로 엉망이 된 채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 딴에는 제 눈에 안 띄려고 이리저리 피했는데 그게 집안에서 됩니까? 더구나 찢긴 교복은 어쩔 수 없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교복 상의 하나 더 사야겠다고 말하니 더욱 의심받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는지 어머니가 나와서 둘째를 보시고는 파들파들 하셨는데 아들은 그 와중에 할머니 걱정할까봐 말을 돌렸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사고치고 전학 온 애가 있는데 잘못 걸렸어요. 별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 키우진 마세요, 할머니 엄마. 허나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아니셨죠. 다 죽어가시던 어머니께서는 손주의 모습에 펄펄 뛰시며 열을 내셨습니다. 교복까지 찢어뜨리고 민국이 네 얼굴을 이 지경까지 만들 정도면 어른은 안 무섭다 이건데 네가 어떻게 감당해 그런 것들을. 어떤 놈이기에 남의 금쪽 같은 손자를 이렇게 만들어. 내 이것들을 당장. 선생님도 감당 불가인가 봐요. 어차피 수업도 안 들어와요. 애들 말로는 잠깐 있다가 유학 갈 거래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예 전학 절차도 안 받고 있어요. 하나는 교복도 새로 안 맞추고 다니거든요. 애들 말대로 조금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다 이러면서 사는 거죠 뭐. 내 아들은 어른들 걱정시킬까 싶어 억지로 시익 웃다가 암으로 가던 입술이 터져 피가 찍 하고 나는 것을 보니 저조차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티슈로 꾹꾹 눌러 닦던 민국이를 지켜보시며 말씀이 없으셨지만 가슴이 티나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걸 보니 착잡했습니다. 민국이 어서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저희가 잘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시지 마세요. 아셨죠? 저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 보냈어요. 어머니까지 무슨 일 생기면 저 못 살아요. 아셨죠? 애 아빠 오면 상의할 테니 믿고 맡기세요. 네? 어머니, 알아. 내가 뭘 했냐. 나 다 늙어 빠져서 예전처럼 힘 못 쓴다. 요즘 애들 무서운 것도 알고 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될 텐데. 아가, 넌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나 80이요, 80. 시장도 어지러워서 못 가 이제. 그냥 둘이 알아서들 해. 아이고 허리야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이 마타아리처럼 속내를 잔뜩 감추고 있는 듯해 왠지 깨름칙했지만 말씀대로 80년새에 뭘 어쩌시겠어 마음을 놓고 남편과 상의 끝에 담임에게 이야기 먼저 해보자고 갈피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점심 무렵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다며 산책하러 가신 데서 얼른 오시라고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신다는 어머니는 멀리 가셨는지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 차에 큰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계세요? 민국이 학교에 백발의 무공할매가 떠서 그 자식들하고 한판 붙었다는데 혹시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머리가 새한 할머니가 닭처럼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파닥거리면서 정신을 쏙 빼놨대. 그런 사람 우리 할머니 말고 또 있냐고요. 이 자식들이 하나는 쥐어 잡히고 하나는 그거 빼낸다고 발길질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맞으면서도 엄청 반격해서 밑에 놈 겨우겨우 빼내서 도망갔대요. 지금은 남고여고 할 것 없이 소문 쫙 퍼졌어요. 민국이 연락 없어요? 지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모르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심장이 덜컹하며 어찌된 것인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알았어. 끊어. 일단 끊자. 옷을 꿰차들고 차키를 들고 나가면서도 어머니가 버스 타고 오실까
택시 타고 오실까 생각하다 그것들에게 맞아서 어딘가에 쓰러져 계신 상상이 돼 자꾸 눈물난 남편에게 전화해서 빽빽거리니 안 그래도 점심 먹다가 어머니 SOS 받고 출동 중으로 뒷자리에 어머니 계시다는 소리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아가는 어찌 알았다니? 어서 들었랴? 집에서 천리를 내다보네.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서 말이 안 나와 저는 울고불면서 차마 말을 못 이었습니다. 진국이가 으이? 민국이 원수 갚아주고 오는데 진국이가 왜 나온냐? 이거 큰일 나겠구먼. 아가, 내 이제 곧 도착이다. 진정하고 집에 얌전히 있어. 나오지 말어. 거기 있어. 내 곧 간다. 어머니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오셨는데 큰아들 진국이 말대로 눌린 놈 구출한다고 발기질한 것에 맞은 듯 싶었습니다. 당장 병원 가자는 제 말에 하룻밤 자보고 보자시며 파스나 붙여달라시는 어머니를 살펴보자니 일단 안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파스를 붙여드리고 주스 한 컵을 드린 후 어머니를 눕히고는 자세한 내막을 들었습니다. 내가 뭐 놈들을 어쩌려고 간 건 아니고 그냥 연다하면 얼굴이나 보자 간 거다. 그 어린 것들 잡아서 뭐하냐 내가. 얼굴이나 간지럽지. 택시에서 딱 내려서 들어가니깐 아직 점심시간 아니라 애들 하나 없는데 민국인의 교복 아닌 옷을 입은 놈 하나랑 그냥 민간인 옷을 입은 놈이 운동장 구석 벤치에 딱 있더라. 그래서 알아봤지. 그런데 요 대굴박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담배 꼬나물고 나를 째려보는데 허허 도나스까지 입으로 뿅뿅 뿜는 거야 이 잡것들이. 보니 민국인 말대로 유학인가 가기까지 그럴 텐데 그 사이 한번 손봐준 민국이 안 건드리겠냐? 그래, 네가 내 새끼에 건드렸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누구? 맞은 놈이 하나 둘인가 하면서 반말 찍하면서 둘이 낄낄대는데 몸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천년 묵은 산삼 먹은 것처럼 기력이 솟더라.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나비처럼 하늘로 날아갈 뻔했어. 그래, 볼짝 날아올라 그 말한 놈 머리 끄댕이를 잡고 옆으로 굴렸지. 키가 커서 그대로 붙으면 내가 당할 수가 있나. 앉아있는 놈 머리를 낚아채서 옆으로 굴리고 내 하던 대로 했지. 친구 놈인지 뭔지 구하려고 한 놈이 발길질을 하더라만 나도 손 있고 발 있다. 나도 발길질로 빵하고 배떼질을 차버렸지. 노인네라고 무시한 모양인데 산전수전 다 겪은 낙과 깡으로 덤비면 덩치만 컸지 채 여물지도 않은 것들에게 이기지는 못해도 상처는 줄 수 있다 이거야. 학교 선생이랑 친구놈들 다 보고 듣게 소리 빽빽 질러대니 요놈들이 싸움이고 뭐고 도망가기 급급해서 나 떼어놓으려고 정신없어 크게 맞지는 않았다. 웅성웅성 애들 깍깍대기에 내가 힘껏 쥐어 붙들고는 뒹굴렸더니 놔줘요 놔줘요 하더라. 소나귀에 힘이 좀 빠지는가 싶은 차에 그 사이로 휙하니 놈이 몸 빼서 도망가고 수희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웬일이래요 이게 하며 날 부둥켜 데려가서 내 아범번호 불러줬다. 그것들이 이제 끝난 거다. 어디다 대고 머리 하얀 할망구한테 머리채 잡히고 도망간 놈이 주먹질 자랑하겠냐. 민국이 또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내 목숨 닿는 한 우리 손주 건드린 것들은 내가 나서서 얼음 무서운 것을 보여줄 거야. 그나저나 우리 손주들은 모르지? 이건 비밀로 하자.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국이한테 애들 데리고 할머니 보러 가도 되냐는 문자가 와서 당황했습니다. 유명한 문제아들이었는데 이미 어머니한테 맞은 거 소문이 쫙 퍼져서 선배들이 퇴출시켰다나 어쨌다나 둘이 패거리 기세 빌려 쑤시고 다닌 애들이라 애들이 피한 거지. 다행히 싸움잘해서 유명한 애들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발길에 치인 어머니는 한동안 근육통에 시달리셔서 한사코 병원 안 가시겠다는 어머니께 남편이 버럭버럭 가출하겠다고 협박하여 엑스레이 찍어보니 뼈에는 이상 없고 골밀도 60대로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아들들에게 할머니 비밀로 하고 싶어 하시니 내색 말라고 했더니만 아쉽다며 발 동동거리더니 어느 날은 민국이가 고급 양갱을 할머니 팬이 주더라며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9년 전이고 올해 어머니는 구순되셨습니다. 고등학생 패대기 사건 이후로 어머니는 진실로 얌전해지셨습니다. 물론 범죄자에겐 뉴스 보시며 파르르 사자우를 토하시지만 일반인에겐 순하십니다. 구순을 맞아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하니 어머니 기가 더 짱짱해지셔서 아직도 처음 보는 몇몇 사람들은 헉합니다.
지인들이 어머니 존재를 알면 수다 떨다가도 10분을 못 버티고 집에 가지만 전 다른 누구보다 어머니가 더 좋아서 불만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아이들은 지금 회사 다니고 둘 다 연애 중인데 누구든 순서 가리지 말고 때 되면은 얼른 데려오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증손주, 고손주까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 욕심이라도 꿈은 품어봅니다. 저는 어머님처럼 몸을 던져 지켜주지는 못해도 우리 며느리, 그러니까 우리 아가 생기면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듯 딸이 아닌 백년손님처럼 귀하게 예뻐하며 어머니처럼 유별나게 지켜주지는 못해도 받은 사랑에 반의 반이라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저는 거칠고 툭툭한 콩보리밥 같고 무서운 호랑이 눈빛이 짱짱한 우리 어머니가 좋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시어머니 이야기였네요. 들어주셔서